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가 언론에서는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그러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30대, 40대들도 다 절박한 문제죠. 50대. 그보다 사실 결정적인 것은 20대 남성, 그러니까 여성만을 챙겨주고 여성의 어떤 이제 젊은 시절의 어떤 그 유리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를 고려함이 없이 어떤 기계적인 남녀 평등 정책이라든가 기타 이제 그 세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다 행복하게 해줄 것과 같은 관제 이제 여성 행복 정책 이런 것들 하여튼 한마디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인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쉽사리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쩌다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한두 마디 해다가 근래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하여튼 절대로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된 패배한 원인이 바로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마지막에 어떤 걸 했습니까? 그냥 20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 20대 여를 국민이 지지 기반으로 하겠다며 이제 조직적인 그런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제 20대 여성은 사실상 개인적인 어떤 마치 부유한 사람이 개인적인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20대 여성은 개인적인 그 자신의 위상을 유지함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집단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크게 관여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마치 부유한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안전 그것이 중요하지 정부의 어떤 혜택 주는 정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듯이 여하튼 간에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20대 여성 그 정책을 지지 기반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야무진 이제 민주당의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또 오히려 정권 교체, 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완화하거나 너무 급진된 것을 좀 덜 해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욱 고삐를 쥐고 이제 성비위 국회의원을 동료의원을 가차없이 제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뭐 비대위원을 낙점해서 임명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에 맞서는 국힘당도 그 민주당의 몰락이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들면 얼마든지 그냥 단기 집권 내지는 영구 집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성비위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똑같이 더욱더 강경한 얘기를 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런 이제 비현실적인 그 급진적 성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잘못한 건 사과하라. 그리고 무슨 그 인사정책에서도 그러니까 뭐 사과하라서 자기 당의 그런 이제 이미 그 비서관 중에서 경질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하라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경쟁적으로 하여튼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어느 그 한계 이상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20대 여성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서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방의 어떤 그 가치를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국가 집단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방의 가치에 충분한 진보적인 그것을 갖지 않으면은 충분한 진보적인 그것을 갖지 않으면 이 안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따돌림을 당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각 국가 내의 그런 사정에 앞서서 이제 그런 서방에서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우리 국가 정책들이 정당이 자유롭게 정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서방의 그런 이제 가치 때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하는 정당과 정치를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국민에게 선택하는 국민에게 내놓는 메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들이 국민에게 내놓는 메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나오지 않고 국민은 그 제한적인 선택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그 서방의 어떤 눈치도 봐야 하고 국민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서방의 그런 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독립적인 그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4년 동안 그러한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행보를 보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은 이제 자기가 선을 잡고 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행보를 보였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어찌할 수는 없었죠. 이제 미국이 모든 것이 이제 갑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서방 내에서 갑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정치인들의 모든 그 정책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국민과 맞지 않는 정책, 그걸 뭐 그들이 이기주의라든지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어쩌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서방의 영향권 내에서 그 영향력 내에서 제한적으로 국민 앞에 정책 메뉴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서방의 영향력에서 정말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러시아 중국 그런 쪽에 줄을 설 것입니까? 당장에 물론 그쪽하고 경제 교류 뭐 그런 교류는 하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제일 이번 목숨 줄인 목숨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이제 1차적 동맹은 서방 미국과 유럽 각국 OECD인지 어쨌든 그런 쪽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치인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메뉴밖에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한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힘을 주어야 하겠지만은 그러한 정치인들의 입장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결코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것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그럴 수 있는 자기 오로지 국민의 뜻만 생각하고 정책에 발표를 하고 자기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정체성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국내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